안녕하세요, 이풀숲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편입 관련 Q&A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질문들을 추려서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편입 준비 팁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편입 카페에 나온 편입 기출문제, 그리고 수많이 카페에서 면접 후기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또 편입 카페에서도 면접 후기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참고해서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면접 준비를 진행했고요. 편입 면접은 거의 인성 면접이 위주이기 때문에 전공 면접보다는 인성 면접에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많이 답변을 채워나갔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제 재생 목록을 보시면 편입 면접 준비할 때 봤던 영상들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 때 출결사항을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출결사항은 학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점에 지장을 주는 안 좋은 출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점수에 반영이 되겠죠? 휴학하고 편입 준비하는데 오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편입을 2번 준비하는 동안 2번 다 휴학을 했었어요. 이제 편입 면접에서 휴학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편입 준비에 매진하고자 휴학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 정리를 했었고, 너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 자료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편입 뽀개기라는 카페에서 얻었는데, 이제 편입 카페에서 등업을 하셔야 얻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입 카페들도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과였는데 이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또는 이과였는데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특수학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학교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어서 이건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랑 순천향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지원했었는데, 건양대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과에서 다 지원이 가능했지만 순천향대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이과계열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모집 요강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 꼭 살펴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로 가면 면접에서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사실 면접에서 불리하다고는 못 느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동일 계열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나간다면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일 계열이든 비동일 계열이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비동일 계열이고 교차 지원해서 갔다고 해도 전공 질문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어필을 한다면 불리한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적으면 반드시 뽑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가락을 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너무 안일해하지 마시고 면접 준비 제대로 해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전적대가 여러 개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전적대가 2개예요. 전혀 불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면접 때 불리할까봐 전적대 2개라는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 말하면 유리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면 유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면접 때 2번 편입했다는 걸 말하고 학우들과의 관계 적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 답변으로 인해서 교수님께서 지원 동기를 여쭤보셨고 준비해간 지원 동기를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대가 2개라고 해서 절대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면접 때 임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편입학 결과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간혹 나와 있지 않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매년 모집 인원도 다르고 지원 인원도 다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공개를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편입 시에 농어촌 전형과 같은 편입 전형으로 지원하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지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년 모집 인원도 다르고 운이 나쁘면 모집 인원이 0명인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잘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편입은 횟수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정말 편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떨어졌어도 내년에 또 다시 지원 가능하고 한번 지원할 때 여러 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편입한 후에도 또 편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할 때 여러 학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면접 날짜가 겹치지는 않는지 다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2년제, 3년제에서 받은 학점 4.0과 4년제에서 받은 학점 4.0의 점수 반영 비율은 같나요? 네,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직어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 학교 자체적인 시험을 보지 않고 토익, 면접, 전적대 성적으로만 뽑는 학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는 부산대학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어국들이 토익, 면접, 전적대 성적을 봅니다. 부산대의 전형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블라인드 면접을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학교, 몇몇 학과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면접 당일날 그 학과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충대 생물과학과의 경우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됐는데 면접 당일에 자신의 이름과 전적대학교명을 말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지시사항에 잘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학원을 다니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편입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면접 학원을 다녔었어요. 스피치 학원이었는데 비싼 돈 주고 다녔지만 사실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입 준비를 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게 더 도움이 많이 됐었고 사실 자신감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런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면접 울렁증이 있는 편인데 이번 편입 준비를 할 때는 면접 예상 질문도 엄청 많이 뽑아서 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떨어질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다면 면접 때도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준비를 해서 갔는데도 떨긴 했지만 첫 번째 편입 면접 때보다는 나았었던 것 같아요. 편입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충대 편입 준비를 할 때는 김현 편입에서 생물학 강의를 사서 들었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지만 너무 비싸서 차라리 질문 정리를 해두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때 대학 공개 강의를 활용해서 답변을 채워나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 외에 전공 시험을 보는 학과라면 강의를 사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의 전형에 맞게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면접 복장은 어떤 걸 입고 가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편입 면접 때는 흰색 와이셔츠에 아이보리색 니트 조끼 그리고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갔고 두 번째 편입 면접 때는 정말 정장 스타일로 흰 와이셔츠에 검은색 얇은 자켓 그리고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정장 스타일로 입고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깔끔한 용모를 보시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2학년 2학기 성적도 반영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2학년 성적까지 반영됩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4학년 성적까지 반영됩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고 바로 편입하시는 분들 중에 2학년 2학기 성적이 지원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학기 성적까지만 제출한 다음에 2학기 성적은 그 후에 서류 제출 기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부산대가 올해부터 지필고사 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팁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필고사를 본 편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공부했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우선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부산대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이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없었어요. 이제는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필고사를 보니까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랑 좀 비슷한 학과거나 학과명이 똑같은 학과의 지필고사 기출문제를 찾아서 문제 유형을 파악한 후에 그에 맞게 전공 공부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편입 후에 과톡에 초대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과톡을 알아서 초대해주는 과가 있고 직접 말해야 초대해주는 과도 있는데 보통은 후자인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초대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편입하면 1학기부터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하고요. 학교마다 편입생들을 위한 기숙사 모집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충남대학교 기준으로는 최초 합격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익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신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토익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편입하기 1년 전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끝내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토익을 먼저 끝내놓은 다음에 면접 준비나 편입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편입 후에 복수 전공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복수 전공, 부전공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학과의 규정을 살펴봐 주세요. 근데 당연히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면 들어야 될 학점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편입을 2번 하게 되면 처음 다녔던 학교의 성적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2번째 다녔던 학교의 성적도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학교 학과마다 달라요. 제가 지원한 건양대의 경우에는 2번째 학교, 즉 최종 대학의 성적만 봤었는데 제 구독자분 중에 저한테 DM으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지원한 학교의 경우에는 전적대 2개의 성적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대학교에서 2학년을 수료하고 충남대학교에서 1년을 더 다녀서 충남대학교 3학년 수료증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일반 편입을 하려면 2년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충남대에서 1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편입이 가능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2학년 이상 수료증이 있으면 일반 편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3학년 수료증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편입 후에 바로 휴학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군휴학 외에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입이라는 게 다시 도전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시고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편입을 2번 했으니까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인스타 페이지가 있었어요. 이건 광고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 인스타에 꿈톡헤드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은 글귀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 글귀들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편입 합격 후에 전적대 자퇴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퇴 전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자퇴 처리가 늦으면 일주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강 전까지는 자퇴 처리가 돼야 하니까 좀 빨리 처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전적대에서 무슨 수업 들었는지 기록에 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편입 지원을 할 때 성적 증명서를 같이 내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대에서 들었던 수업은 편입 합격한 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전공명이 같거나 전공명은 다른데 배운 내용이 같을 때 학점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도 다 성적 증명서에 나온 과목을 토대로 인정이 됩니다. 면접 때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만약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관심 있던 분야, 더 구체적으로 공부했던 분야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면접 때 모르는 전공 질문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편입 Q&A를 찍어봤는데요. 편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기기가 조금 곤란한 질문이라면 제 인스타 메시지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구독자 10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만약 구독자가 더 늘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제가 그때는 편입 Q&A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런 Q&A를 제작해보겠습니다. 편입 관련 질문 외에도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이 조금 느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편입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편입 준비하고 계신 분들 편입 합격 꼭 하시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